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파랑담배다.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 뜨겁게 바로 내가 파랑담배다. 멋진 파랑담배다. 지간 정신교육은 잊어라. 젊고 순수한 화랑담배. 예, 여러분 한 주간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나요? 봄날입니다, 봄날. 야,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저는 그 식욕이 무한정 올라가는 것 같아요. 먹어도 배가 안 채워져. 아니, 저분 저럴 줄 알았어, 내가 하여튼 간에. 저러니까 저 섹시한 몸매를 유지하시죠. 네. 그렇죠. 자, 오늘 뭐 말 나왔으니까 식욕, 날씨 이렇게 나오니까 이럴 때 되면 또 이제 날씨 풀리면 PX 매상도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젊은 청춘의 장병들이 식욕이 왕성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그만큼 먹을거리에 대한 주제로 오늘 좀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밀리터리 푸드. 패스트푸드보다 더 끌린다는 밀리터리 푸드. 한번 밀리터리 푸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항상 제 양날개를 지켜주시는 점떡님과 육떡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젊고 순수한 덕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육중한 덕 구이치현입니다. 네. 두 분들 오늘도 사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는데, 저번 사연을 보니까 우리 댓글이 이번에는 먹는 거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먹는 것들 중에 그 댓글 중에 인상 남는 거 한 개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거 하니까 이번 주엔 네. 사진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죠. 휘황찬란했어요. 아, 매우 휘황찬란한데 네.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면 장군의 아들님. 아, 장군의 아들님. 네, 진짜로 장군의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뭐 여러 가지를 올려주셨습니다. 짜파게티 뽀글이라든지 그리고 뭐 생생가득 옛날 이름 마스터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가장 문제. 야, 마지막에 이거 그 라면. 아, 그 엄청나게 큰 저기 치사소스에 끓인 라면 말이죠. 아, 그렇죠. 나 이거 보니까 나 이 안에서 수영하고 싶네. 저장판 또 시작됐다. 아유, 당신 혼자서 다 드세요. 수영했으면. 네. 맛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 뭐 맛으로 먹나 돼요. 양으로 다 드실 것 같은데. 푸드파이터잖아, 푸드파이터. 두 그릇 짭짭. 아, 예, 뭐 하여튼 뭐 저도 그 압도적인 사진을 봤는데. 네. 또 이동훈 씨는 어떤 게 또 있었나요? 그 장군의 아들님이 올린 사진 중에 이거 빼먹으셨는데. 어머니들 세 분 나오는 거. 아, 그거. 집에서보다 더 잘 먹이겠구나. 그 밑에 이런 댓글. 좀 잘못 먹이셔도 바깥 음식이 나아요. 두 번째 어머니. 빨리 군대 보내고 싶어요. 덧글. 군대는 밥 맛있게 먹으라고 보내는 곳이 아니에요. 마지막 어머니. 우리 아들은 이미 군대 갔다 왔는데 다시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위험하다, 저 아주. 진짜 위험한데요, 이거. 덧글. 아드님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씀은 말아주세요. 아,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거 진짜. 아, 그 사진들 봤는데 그 참 장군의 아드님 참 센스 있으신 분 같아요. 언제 한번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 두 패널보다 더 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에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응? 뭐 어쨌든 뭐 그 이야기도 일단 나왔는데 참 재미났는데, 오늘 주제를 서두르 저는 밀리터리 푸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뭡니까? 전식. 그렇지, 전식.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투식량의 약어입니다. 전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가장 춥고 덥고 훈련 때 먹는 그 전식이야말로 밀리터리 푸드의 아주 정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유래나 이런 쪽으로는 또 우리 또 군사 문화학자이신 우리 또 이동훈 씨가 또 그 유래와 이런 사례들을 조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오늘도 혹사당하는 접덕. 예. 일단 전투
전통적인 전투 식량이 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워낙 그 옛날부터 그 전쟁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전투 식량의 특징은 그 일단 그 휴대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무게를 가벼워야 되고 그것도 오래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야전에서 그 취사해 먹기가 쉬워야 돼요. 그렇죠. 이 조건에 맞는 그 전통적인 전투 식량으로는 뭐 미숫가루, 찐쌀, 말린 떡, 말린 북어, 육포 이렇게 그 주로 말린 음식들이 많습니다. 네. 그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인 전투 식량으로 그 건빵이 있었는데요. 예, 우리가 흔히 먹는 건빵 생각하셨죠? 우리 문소령님. 뭐 그렇죠. 건빵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군용 2개 똥똥 뚫린 거고. 예, 유감스럽게도 그 유럽 친구들이 그 전통적으로 먹는 건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아주 장난하게 크고 저기 엄청난 크기하고 단단함을 자랑했거든요. 예. 예. 단단하다면 어느 정도 단단한 겁니까? 그 간단히 말해서 그 만든 상태로 먹으면 그냥 먹으면 이빨이 부러집니다. 그 던지면 맞으면 아프겠다. 예, 영국 해군에는 그 전우한테 건빵을 던지지 말 것 이런 규정까지 있었대요. 네. 얼마나 딱딱했으면. 말린 예. 빵이네, 말 그대로. 그죠? 완전 예. 무성무기네요, 무성무기. 예, 그게 로마 시대 때부터 그 유럽 친구들의 그 전통적인 전투 식량이었고, 네. 그리고 그 외에 그 염장한 고기 네. 이런 거를 주로 군인들이나 선원들 그 신선한 음식을 지급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런 것들만 먹고 살다 보니 당연히 괴혈병 이런 그 이상한 질병들도 많이 생겼죠. 네.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나폴레옹 황제께서 이 러시아 원정을 나가기 전에 우리 병사들한테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신선하게 먹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문선영님? 뭐, 이건 뭐 상식이죠. 대답 통조림이지, 통조림. 딩동댕. 아이고. 예. 나폴레옹이 그 무려 12,000프랑의 상금을 내걸고 그 보존성이 높은 전투 식량을 만드는 법을 공모를 했는데, 니콜라 아페르라는 그 식품업자가 그 정확히 하면 통조림의 전신인 병조림, 예, 유리병에 든 전투 식량을 만들어서 냈어요. 이게 그 케이스가 그 깡통으로 바뀌면서 지금 그 통조림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MRE의 그 주류가 되는 레토르트 파우치. 레토르트 파우치라고 할까 뭔지 왠지 거차해 보이죠, 문소령님? 뭐 그거 3분열이 이거 아닌가요? 그죠. 딩동댕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원래 이게 상용화를 시킨 건 일본이 최초였고 예. 처음 개발한 건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미군의 전투 식량인 MRE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레이션 하면 시데이션. MRE. 시데이션 하면 역시 미군. 예. 천조국. 흔히 시레이션 많이 하는데 이건 엄밀히 말해서 그 2차 대전 때 먹던 통조림 전투 식량 가리키는 거고요. 정확한 명칭은 MRE입니다. 예. 그 미국 친구들이 MRE를 개발하기 시작한 무려 그 1963년도부터였다고 해요. 오, 상당히 예. 기네요. 오래됐네. 그 중간에 그 월남전도 치렀고 그 전혼을 받아들여서 완성된 게 81년도. 네. 그리고 그 이때부터 그 초도 보급을 시작하다가 전군 보급은 8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8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MRE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그 메뉴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초도 보급 시에도 메뉴가 12가지나 되었고 와. 네. 지금은 이게 또 매년 개정을 해요. 그 병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개정을 해서 현재 24가지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메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야, 좋네. 역시 미국이다. 예. 그 매년 그 병사 의견도 수렴해서 그걸 바꿀 정도면 그렇죠. 예산도 장난 아닐 텐데 먹는 거에 들어가는 게. 그렇죠. 좋네, 아주 그냥. 그리고 아시겠지만 불 없이도 이 레토르트 파우치를 데워 먹을 수 있는 MRE 히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92년도부터 첨가가 됐고요. 물에 넣어서 물을 담궈서 뒷면을 이렇게 살짝 부러뜨리면은 끌어올리는 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발열팩이죠, 네. 그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민족 국가인 미국답게 이슬람교하고 유태교를 위해서 돼지고기가 없는 메뉴도 있고요. 종교식 예. 일바, 그죠? 우리 같으면 군대에서 편식 간다고 난리 칠 텐데. 그러시요? 근데 이런 거 없으면은 세포이의 항쟁 같은 거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안 그래요? 역시 역사는 거짓말 안 해요. 그죠? 예.
그리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 채식주의치까지. 예. 우리 같았으면 편식 간다고 그냥 막 이럴 것 같은데. 뭐 그냥 먹어야지. 닥치고 예, 먹어야 그러니까 역시 미국은 좀 다르네. MR이 좋다. 예, 근데 또 MRE의 또 문제가 뭐냐면 일단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크고 무거워요, 이것도. 그리고 또 이동 중 치시기 힘들기 때문에 네. 요즘 퍼스트 스트라이크 레이션이라든가 후아바, 일종의 에너지바 같은 건데 이런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서 MRE의 야성을 슬슬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후아바는 저도 먹어봤는데. 네. 이거 맛이 작살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나트륨하고 지방 함량이 일반적인 식품에서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격한 전투 시, 그러니까 전투에서 지방 소모하고 나트륨 소모, 땀을 많이 흘린 경우,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열량도 대단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투 상황에 취식지 건강에 나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네. 반대로 이야기하면 네. 육동님이나 나 같은 사람이 네. 전쟁 영화를 보면서 이걸 까먹으면 상당히 선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띵동댕 맞습니다. 다행인 게 나는 그건 MRE는 별로더라고 개인적으로.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섬유질 함량이 낮아서 변비를 유발하기 쉬운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맛은 어떨까요? 맛은 복불복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도 24가지 메뉴를 다 먹어본 적은 없는데, 예. 한 열 몇 개 먹어봤는데, 몇 개는 그냥 먹을 만한데, 몇 개 먹었을 때 정말 내가 지금 무슨 화장품 로션을 씹고 있나라는. 맛이야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참고대식가에서 본가의 미국인 요리사들한테 네. 이거를 먹고 측정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트리뷴이라는 신문에서 미국 요리사 3명한테 18종의 메뉴를 시식하게 하고 네. 맛을 평가하게 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0점 만점에 5.7점 이상을 받은 메뉴는 없었습니다. 아이고야. 이야, 최악의 경우 1.3점 받은 메뉴도 있었습니다. 1.3년 갖다 버리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아, 우리는 못 몰라서 미국 네이션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인들 똑같구나. 군대 짬밥 맛없나 보네. 그쵸. 카투사로 입대했던 제 친구도 식당에서 맛있게 먹는데 미군이 이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음식으로 우리 미국의 요리를 평가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거 라면 줘가면서 같이 바꿔 먹으려고 그랬으니 참 웃긴 거예요. 그래도 라면보다는 영양 밸런스는 높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나라 또 레이션의 역사, 전투식량의 역사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우리 중에 가장 군부대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전투식량과 짬밥을 섭렵하신 우리 육덕님. 우리 군도 전투식량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자면 거의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원래 가는데, 네. 아까 점떡님께서 말씀해 주신 찐쌀이라든지 인절미 그리고 딱딱한 거죠. 그리고 미숫가루 이런 네. 것도 있었는데, 그거도 당연히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하다 싶었던 게 예전에는 문형 배를 갖다가 네네. 간장에 담궜다 껐다가 말리기를 반복을 해서, 네. 그걸 갖다가 물에다 불면 간장이 되도록 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배라면 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천에다 간장을 적셔서 네. 간장을 만든다. 이거 그렇죠. 상당히 독특하네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옛날에 불멸의 이순신 같은 데는 주먹밥이 좀 나오긴 했는데, 네. 조선시대는 주먹밥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쓰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되레 주먹밥이 많이 쓰인 건 6.25 전쟁 때였죠. 근데 6.25 전쟁 때 주먹밥이라는 게 이게 네. 소금물에다 손을 담갔다 뺀 다음에 네. 그걸로 밥을 주물러서 간을 맞췄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 쌀을 소금물에 절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손을 소금에 담갔다가 살짝 바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바로. 야, 소금도 아깝다라는 이야기구만. 꼭 자린고비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얘기네요. 야, 심했다. 근데 이거마저도 당시에는 없어서 못 먹었죠, 물론. 야, 그러면 우리 선배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참 느껴지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부식은 기대하기 어려울 걸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좀 현대적으로 세련된 지금 우리도 전투식량이 레토르트도 이렇게 있고 캔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보통 우리가 근대적 의미의 전투식량이 한국군에 등장한 거의 베트남전 때라고 보이는데, 네. 베트남전 때는 처음에는 미군의 시레이션을 받아 먹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땐. 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니글거립니다. 우리 입맛에 안 맞죠?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 하면 또 뭡니까? 김치 아닙니까? 김치하고 밥. 네, 그렇죠. 그래서 김치캔이 필요해져서 그래서 나온 것이 K레이션입니다. 그 당시에. K레이션. 네. 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환은 있지만은 좀
너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네. 예. 그래갖고 현대 이렇게 해서 K-레이션 같은 걸로 이제 그 당시에 전쟁을 치르다가 현대에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군에 보급되고 있는 게 일형 있고 네. 일형이 뭐냐면은 그 레토르트 파우치인데 끓는 물에다 데워 먹는 3분 요리처럼. 네, 그렇죠. 네. 그게 3가지 식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2형. 네. 이거는 동결 건조된 거에다 그냥 물 부어서 먹는 건데 이것도 3가지 식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6년부터 우리가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걸로 알려진 즉각 취식형. 아, 수증기 나서 이렇게 데워지는. 그렇죠. 그게 진짜 사나이 같은데 많이 나왔죠. 네네. 즉각 취식형이 2가지 식단이 있습니다. 그거는 발열백을 말 그대로 해서 데워서 먹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는 레토르트 파우치입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는요. 네. 그리고 뜯어서 바로 먹는 특전 식량. 그 건조된 벽돌 같은 그거 아닌가요? 네, 벽돌을 맞습니다. 맛없는 거. 네. 벽돌을 맞습니다. 아, 그 저도 안 먹는. 그 특전사에서는 말 그대로 그 유통기한 지나기 전께 나오는데 초코바만 빼먹고 버린다고 합니다. 참 의미 없는 전투 식량이다. 그게 또 3가지 식단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총 그러니까 11가지의 전투 식량이 현재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네. 아, 전투 식량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아, 우리 소령님은 군 생활 때 뭐 드셨어요? 뭐야, 나도 전투 식량 똑같이 먹었죠. 그래요? 유학도 다녀오셨는데 외국 전투 식량은 뭐 아시는 거 없어요? 아, 내가 또 맨날 이렇게 나한테 불만을 하면서 나 조사 안 한다고 갈굴 줄 알고 딱 조사를 해왔죠. 뭐 미국 이야기하고 한국 내셔널 이야기했는데 둘 다 보니까 맛없는 전투 식량 이야기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우리도 나름대로 입이 고급이지 않소. 그렇죠. 내 페이스북하고 카스엔 전부 먹는 걸로 도배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맛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예. 그래 전투 식량을 좀 조사를 해왔죠. 맛의 나라 어디가 떠오르세요? 라틴?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 또.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 스페인. 예. 자, 이 나라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맛있고 품격 있는 전투 식량으로 유명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탈리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투 식량도 결국은 그 나라의 문화, 그렇죠. 음식 문화가 녹아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탈리아는 아침을 거의 잘 안 먹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간편하게 먹으니까 아침용하고 점심용 이렇게 용도가 나눠서 나와요. 전투 식량이. 와. 그래서 아침용으로는 그 에이스 크래커처럼 생긴 그 비스켓하고 초코바 커피가 들어있고 그리고 연고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비스켓에 이렇게 찍어 먹는 그 컨테스트 밀크. 단맛이 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가볍게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먹는 걸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프랑스 사람들하고 이탈리아 사람들 솔직히 미식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심지어는 그 전투 식량에 와인까지 제공이 됐던 나라였어요. 그 당시 문구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 잔의 와인은 우리를 용감하게 한다. 하지만 지혜서 싸우지 마라. 이럴 정도로 되게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사람들인데 점심에는 양이 엄청나게 푸짐합니다. 뭐 파스타부터 시작해서 후르츠 칵테일, 고기 그리고 여기에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그 비타민 C까지. 그래서 아주 신선하고도 맛있는 요리가 나가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리고 저녁 식사 또한 마찬가지로 파스타가 주 메뉴. 역시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킨과 비스켓, 초콜릿 이렇게 있는데 맞네.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디저트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들 하면은 유흥이잖아요. 코르디얼샷. 코르디얼샷이 들어가 있어. 이게 40도가 넘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가 있는 디저트가 나와요. 먹으면 훅 가. 야, 세상에. 일단 이렇고 근데 이제 가장 맛있기로 정평 나 있는 거는 점심시간을 무려 2시간이나 쓴다는 프랑스겠죠. 예. 실제 그 프랑스 문화처럼 전투 식량도 거의 환상적입니다. 이게 전투 식량을 뜯으면 그 파리쟁의 그 느낌이 그냥 확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특징이냐면 그 우리처럼 군용품이라 그러면 우리는 특정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서 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용화되고 있는 물건들을 군 전투 식량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맛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싸제는 일명. 예,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맛나다고 한 것 중에 전투 식량을 활용할 수 있는 보조식들 그런 걸로 또 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재미난 게 그
물만 부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리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하면 역시 빵 제과죠. 그렇죠. 그런 맛있는 쿠키. 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고기 요리들 좀 아무래도 서양이니까 그런 것들이 제공돼 있어요. 그게 RCIC라고 부르는 건데 거의 전투 식량의 그 미슐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맛있는 음식을 배를 붙이는 거 미슐링 가이드라는데 미슐링 가이드의 탑 1은 프랑스입니다. RCIC. 아니, 프랑스 전투 식량에 그 마카롱이나 푸아그라 이런 건 없어요, 혹시? 푸아그라는 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여하튼 아까 이동훈 씨가 저기 MR이 맛없는 MR이하고 어우 막 케이레이션 이야기할 때, 두 사람들 입맛이 영 별로라는 건 안 느꼈어. 하여튼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넘으면 마지막 라틴 국가. 여기 또 빠지면 섭섭한 국가가 있는데, 스페인. 예. 정열의 나라 스페인. 일단, 그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수많은 종류 보면 그 종류가 이래요. 아침 식사 5종, 점심, 저녁 식사 10종, 그 다음에 간식 3종에 지급되는 게 빵이, 스페인 전통 빵이 하루에 5개가 지급이 됩니다. 엄청나죠? 저 침 삼키고 있어요. 네, 딱 보면 컵 포장도 그 스페인 왕립 마크가 딱 왕실 마크가 붙어 있고 있는데 이 메뉴가 상당히 놀라워요. 어느 정도길래? 일단 여러분 이거 상상해봐요. 곱창. 어머나. 마드리드풍 곱창이라는 게 있네. 모츠캔이라는 건데 마드리드 지역에 있는 그 요리 방법을 곱창으로 그렇게 캔을 만들어서 밑에 그 조그마한 간이 버너가 있어요. 휴대할 수 있는 진짜 손바닥도 안 되는 그런 버너거든요. 거기다 고형을 넣고 끓이면 아주 맛있는 곱창 전골이 됩니다. 아, 럭셔리하네. 네. 그리고 또 이 나라도 이 또 국내도 바닷가를 이거 끼고 시급해요. 있잖아요. 지중해를 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브롤타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 라틴의 향기. 그래서 독특한 게 또 있습니다. 뭘까요? 뭘 같습니까? 해산물? 야, 그렇죠. 해산물인데 재미난 게 뭐가 들었냐? 이겁니다. 오징어 먹물, 올리브 오일 절임. 일단 말만 들어봐도 이렇게 확 튀죠. 자, 무슨 민간 식당 메뉴 같아요. 그렇죠. 네. 최대한 이 어떤 그 나라의 음식 문화라든가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생활 패턴들이 충분히 잘 녹아져 있어요. 오랫동안 이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맛있는 나라 탑3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눈살씨 뿌릴 것 같은 약간 혐오적인 전투식량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그럴까요? 러시아 러시아. 어떨 것 같아요? 이딴 거이 추운 지방인데. 네, 추운 지방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방분과 당분이 아주 넘쳐납니다. 그래서 니글거리겠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독특한 걸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노란색 물체가 하나 있어요. 응고가 돼 있는 딱 버터 아니에요? 버터 또 마가린. 근데 비슷하네요. 근데 전혀 엉뚱한 놈이에요. 돼지비계. 돼지비계를 그 먹는 그 느끼한 스튜에다가 녹여 먹든 아니면 그걸 통째로 베어 먹습니다. 빵에 발라 먹든.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우리 몽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몽골. 몽골은 전투식량이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비닐 진공팩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날씨 자체가 겨울이 길고 습도가 없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전투식량이에요, 몽고는. 그래서 몽고의 전투식량을 보면 뭐 말린 콩이라든가 말린 육포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일상적으로 몽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대로가 그냥 들어갑니다. 전투식량으로요. 근데 재미난 건 양고기만 전투식량으로 하는 양고기만 따로 보급이 돼요. 이 몽고 사람들이 양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양고기는 이 육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나가거나 이렇게 전투를 나가게 되면 엄청난 큰 식판에다가 양고기를 삶아서 내준대요. 양고기.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좀 독특하고 뭐 혐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쌀을 먹는 주식이 쌀이니까 쌀을 먹는 나라를 이야기하자면 일본. 일본 전투식량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먹어봤는데 일본 유학 기간 중에 상당히 우리 입맛에 맞습니다. 맞고 상당히 서구화돼 있고 상당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중화요리 세트 이식이 있고 서양요리 세트 이식이 있는데 중화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목 덮밥이라고 해서 뭐 양배추하고 메추리알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그 덮밥이 있고 서양요리는 이제 햄버거 스테이크가 있어요. 햄버거 스테이크하고 카레가 있죠.
근데 이게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햄버거 스테이크 기름 많은 거 있죠. 그렇죠. 우리 이게 먹으면 맛 없는 그게 아니라 기름분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차갑게도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재미난 게 일본 하면 뭡니까? 뭐 닭강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소고기덮밥, 규돈, 네. 규돈도 있습니다. 와. 일반적인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규돈이 있고 제일 놀라운 건 뭐 특정 상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포카리 스웨트 분말. 그래서 훈련 중에 그 몸의 이온 성분을 뺏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나가져 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전투 식량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밥과 국과 반찬을 먹는 문화예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한 200명 분량이 한꺼번에 치사를 지원할 수 있는 치사 전문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보면 전투 식량이 꼭 그렇게 맛이 없거나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아니 그러면 문 기자님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뭘 먹어요? 제일 화려할 것 같아. 중국이 그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근래에 그 공식 전투 식량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예.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게 역시 중국이 돈이 많은 나라라는 걸 느끼는 게 아까 말씀하시면 예. 그 MRE 튜브가 포장용 게 되게 고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화장품 튜브 같이 생긴 그거에 담겨져 있는데 그렇죠. 네, 화장품도. 중국 067도 마찬가지예요. MRE하고 거의 같아요. 디자인도 거의 같고요. 심지어는 그 안에 그 단맛이 나는 어떤 그 초코 비슷한 그런 화과자 비슷한 건데 그런 그 비스켓하고 빵이 들어요. 쿠키도 있고요. 그리고 쌀 요리도 점이 건조 쌀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돈 많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요즘 세계 각국은 절대로 이제 등한시 하지 않죠. 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병력들이 잘 먹어야 싸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 그럼 문 기자님 그 한때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을 건설했던 영국 전투 식량은 어때요? 24시간 레이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참고로 그 MRE를 먹는 미군도 집어 던지는 게 영국군 전투 식량이라는데 영국 장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너희들 전투 식량 정말 맛없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겐 스팸이 있다. 스팸이 너희 뭐냐나 그랬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카레는 그럼 원래부터 뭐 영국 카레였냐? 우린 대영 제국에서 식민지였으면 다 우리 문화다. 영국스러운 발상이더라고요. 네. 아 이런. 하여튼 뭐 전투식량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제 뭐 전투식량 이야기는 좀 뒤로 하고 뭐 전투식량은 뭐 특별한 날밖에 안 먹는 거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병들이 먹는 우리 그 밥이라든가 이런 치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소영님 그 급양 많이 해보셨으면서, 예. 꼭 군대 이야기가 나면 나를 걸고 넘어가더라고요. 원래 그거 많이 했었잖아 원래 그. 제일 많은 짬밥을 드셔보신 분인데, 예. 그래. 모든 질문 다 받아드립니다. 예. 네. 다 받아주어라.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진짜 그 군대 밥 중에 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막 그 미키마우스 탕.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 쥐대가리 들어간 탕. 국이라든가 네. 황소 무사통과탕 그러니까 황소가 발만 담근 탕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뱀고기 김치도 나왔고 이런 거 하면서 군대 음식 까는 얘기 하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진짜? 일단 이거 솔직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장병들의 식사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둘러보면 저는 얼마 전에 그 수의병과가 담당하는 그 중에 식품검사대가 있어요. 식품검사대를 직접 갔다 와봤는데 기본적으로 군에 납품되는 것들은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입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군에서 하는 그 기준이 식품검사 기준이 중요한 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식품대에서 하는 건.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식약처 기준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에 납품되는 회사가 자체 검사를 한 게 군 검사에 못 미쳐서 납품 불가가 돼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제3식검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유일하게 한우 검별을 합니다. 하는 겁니다. 고기를 한우인지 아닌지 검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크로마토프 그래픽이라 그럽니까? 크로마토그래피. 예, 그 엄청나게 그 분석을 하는 정밀 장비죠. 그렇죠. 그걸로 다 분석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일부 포본 샘플을 보관해서 해당 부대도 보관하고 이 식검대도 보관하고 해서 차후에 나가고 나서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집어냅니다. 그러니까 군 들어오는 전체적인 식당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그 삽으로 김치 만든다고 생각하시죠. 흔히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아니에요. 햇산 마크가 붙어 있는 김치 제조 공장이 아니고선 김치 납품을 안 받아줍니다. 들어갈 때도 에어캡 쓰고 에어 샤워를 하는 거에서 먼지를 다 제거하고 들어가는 그런 공정에 있는 곳만 저희가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요즘에 대부분이 전부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그런
업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일단 이런 가정상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대에 들어가서 치사병들하고 급여한 감독을 하는 간부들의 관리 문제가 가장 커요. 실제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땡땡 맛살. 게맛살. 예. 뭐 상포가 나가면 좀 제한되니까 땡땡 그렇죠. 맛살이라 그러는데 이 맛살에 구더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이쿠야. 8월쯤에. 근데 이거를 조사로 수의검사에서 이제 수의병과에서 조사를 간 겁니다. 현장 검증을 간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구더기가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맛살을 들고 오다가 병사가 실수로 이제 박스를 떨어뜨린 건데 예. 박스가 젖은 물에 고이면서 그게 터져진 거예요. 터졌구나 그게. 그 상태에서 그걸 모르고 놔둬놨는데 그 틈 사이로 구더기가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 현장 부대에서 위생 문제 물론 이제 그것도 군의 수의병과 장교들이 나가서 위생 검진을 하지만 사람 수가 작아요 일단은 수의병과가 또 안 올라 그래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워낙에 인력이 적죠. 그렇죠. 현장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아까 발만 담근 이야기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만드는 사람이 힘들어. 실제로 여러분도 안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그 치사병이 얼마나 고역인지 제가 해봤거든요. 대강은 압니다. 예전에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제가 본부중대장 할 때 저희 치사병이 딸랑 4명 있었어요. 4명. 4명. 간부는 우리 행정관님, 나이 드신 행정관님하고 나. 근데 문제는 식수 인원이 가득 차면 1,500명까지 차거든요. 큰 교대가. 맞네. 야. 4명에서 1,500명 밥을 한다 생각해봐요. 이거 가능합니까? 어?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은 해요. 그래서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냉동육 들어올 때. 여러분들 그 치킨 맛없다 그러죠 군대에서. 아까 뭐 맛없다는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없어서 못 먹었는데 그것도. 냉장이 되면 좋은데 군은 기본이 다 냉동입니다. 왜냐하면 6개월간 전투를 하기 위해서 보존되기 위해서는 냉동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 냉동이 들어오니까 꽝꽝 얼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 상자 꽉대기로 들어오는데. 나무 상자. 예, 그러면 한마로 내리쳐야 돼. 그러니까 제일 팔팔한 나는 한마지라고 보호관님은 그거 뜯어진 거 물에 불려가지고 다시 녹이시고 삶아서 다시 한번 튀겨요. 삶아서. 예, 일단. 그러니까 그 게시판에 올라온 것처럼 군대 치킨은 왜 이렇게 딱딱하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삶고 튀기는 거기 때문에 육질이 딱딱해집니다. 아. 그래서 막 그 육질이 이빨에 막 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맛이 있고 그 고기는 이제 군은 대량으로 크게 끓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다 보면 고기는 밑에 침전합니다. 그렇죠. 잠수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고기국 먹을 때는 항상 순서를 빨리 가면 안 돼. 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서 해야 되죠. 국물 다 보고 밑에 남았을 때 그때 근처에 나와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뭐 또 다른 질문들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힘들 건 그렇다 치고 그 만들기 쉬운 건 어떤 거? 만들기 쉬운 건 뭐라 그래도요.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꼬리곰탕. 캔으로 나오니까. 네, 사골. 그치? 이건 붓고 물만 잘 섞어서 소금 뿌려가지고 휘휘 저으면 답이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꼬리곰탕이나 곰탕 요리 나올 때는 저도 행복했었습니다. 대신 건 캔 따는 게 노가다일 것 같네. 아, 뭐 캔 딴 거 노가다라도 한마로 닭을 떼내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그건 물론. 쉽겠죠. 물론 그렇죠. 그거야. 하여튼 뭐 그렇고 뭐 그러고 보니까 뭐 그거 이야기 있던데 일반적인 군대 짬밥이 왜 맛이 없느냐 어디가 맛있다 이런 속설들 있잖아요. 많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디가 제일 맛있다 그런 소문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뭐 저기 뭐 말하는 사람한테 다양한데 뭐 누구는 그 전차부대밥이 제일 맛있다 뭐 그러기도 하고. 전차부대 또 네. 그 가장 그 음식이 좀 럭셔리하게 나오는 데가 해군 함정들. 해군 함정대 그거는 이미 방송에서 나갔을 정도로 하죠. 부식비가 따로 나옵니다. 거긴 참고로. 예, 그렇죠. 저는 근데 단연코 뽑으라면 최고의 밥은요. GOP. GOP.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은 한 곳에밖에 근무를 안 하셨거나 짧게 가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여러 곳을 둘러봤잖아요. 뭐 학교 기간도 둘러봤고 다 둘러봤는데 GOP가 왜 좋냐? 일단 첫 번째가 메뉴가 예, 여러분들 그 군 메뉴는 어디에서 정하냐면 군단에서 정합니다. 그렇죠. 군단에서 이미 한 달치나 이렇게 짜져가지고 내려오는데 여기 GOP는
보급이 잘 나오는 것도 잘 나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좋은 게 들어와요. 그렇죠. 식재료. 예, 식재료가 좋은 게 일단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인원수가 소초별로만 먹잖아요. 뭐 30명 정도 이렇게. 치사병은 이제 한 명 있는데 식수 인원이 적구나. 그렇죠. 1대 30인가 하고 예를 들어 대대병력이 3, 400명인데 4대 400, 3대 400 뭐 이렇게 해봐요. 어때? 답 나오네, 이미. 네, 답이 나오지 이미. 네. 이미 소수가 소수의 병력에 요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역시 간부가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간부의 센스. 맛있는 레시피 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미리 썰을 풀자면은 제가 했던 요리 중에 제가 먹었던 요리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거 여러분 역시 뭐라 그래도 군데리아를 이야기하실 건데 프렌치 군데리아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또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계란을요 깹니다. 아주 계란을 많이 써요. 후하게. 그걸 크게다가 햄버거 빵을 촉촉히 적셔준 다음에 프라이팬에다가 구워요. 거기다가 설탕을 살짝 이상한 뿌려요. 소리 난다 어디서. 자, 입 다물어. 침 닦고.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패티를, 예전에는 패티를 삶았어요. 지금 나온 건 튀깁니다. 햄버거 패티가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삶는 패티를 어떻게 했냐면, 지피 버너라고 버너가 따로 있어요. 원래 비상식만 써야 되는 건데, 거기에다 석쇠를 잡고 패티를 그 안에 끼운 다음에 직화로 구워요. 와. 지피 버너 세거든. 그러면 이게 버거 그거보다 더 좀 맛있어. 패티가. 와. 그래 잡사보라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살이에요. 피살. 아주 작살 그냥. 이게 일명 우리는 이제 프렌치 스타일 버거라고 해서 저의 감성과 우리 지사방의 현란한 손기술 거기에서 이제 탄생되는 버거. 또 하나는 이제 메뉴가 나오면 예를 들면 같은 재료가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면 콩나물 무침을 한다 그러면 애들이 맛없어서 안 먹는다. 그렇겠죠? 대체로 그렇죠. 그러면 그날 메뉴는 무시하는 겁니다. 와. 이런. 아침부터 꼭소사부터 대대 주임원사님 와서 그럼 살 거 아니거든. 그러면 쓴 것만 보면 돼, 우리는. 이 메뉴를, 이 식자재를 쓰느냐 안 쓰고 버렸느냐 맛없다고. 그것만 이제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콩나물 솥밥을 하는 거죠. 또 이제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애들이 보면 지역에 가면은 컵라면 이런 거 보급해서 잘 안 먹어요. 왜냐면 황금마차 올 때 사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무 나가고 이러니까 많이 사둔다고요. 그러면 안 먹는 컵라면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라면 스프를 빼요. 라면 스프를 빼고 밥할 때 같이 뿌려. 콩나물 같이 넣고. 그리고 나서 다 된 밥에다가 참기름을 뿌려서 비비면 기창 콩나물밥이 되는 거예요. 왠지 이영전 투식량 생각나는데. 근데 그거 응용한 건데. 그거보다 훨 맛있죠. 당연히 물론 맛있겠지 맛은. 이게 이런 게 센스들이 있으니까 엄청난 최고의 맛이 나오죠. 그래서 밥은 GOP 밥이 최고예요. 전차 부대 밥, 그거 안 돼. 그 전차 기름만 나. 어디 GOP하고 비교해? 비교할 걸 비교하라고. 하여튼 뭐 그런 레시피들. 그러니까 레시피 추억에는 메뉴들 혹시 있으세요? 하나씩 부탁할게요. 뭐 있는지. 역시 가장 일반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똥국 역시나. 맛있는 레시피를 이야기하라고 딴 걸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맛없는 거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두 분들이 입맛이 별로야. 진짜. 입맛 별로예요. 그래도 이래야지 살아야지 어떡해. 안 되겠어. 저 아저씨는 양으로만 드시는 것 같아. 질을 별로 안 따지는 것 같아서 일단 제끼고. 질 많이 따지는데. 우리 점장님 뭐 레시피나 추억나는 요리 같은 게 있으세요? 글쎄, 추억의 요리라 군대식 짜장면 아무래도. 군대식 짜장? 예. 왜요? 그게 왜? 뭐랄까, 아시다시피 요즘 어떤 모르겠는데 옛날에 면이 봉지에 들어서 나왔잖아요. 네. 예, 그게 안 풀어져요. 잘 안 풀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짜장면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덩어리째 적당히 부른 면을 짜장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는 개념으로 먹는데, 그 맛이 왠지 변태적으로 맛있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들 너무 이상하다. 맛있는 레시피. 소바인가요, 그거 진짜? 맛있는 레시피를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맛없고 이상한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데. 젊고 순수해서 그래요, 네. 이런 건 솔직히 난 그건 있어요. 군대 식사 중에 가장 불만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계란찜. 계란찜. 예. 이거 어떻게 하신 줄 아시죠?
알죠, 요즘에는 가스식 지사기구가 있긴 한데 옛날에는 다단계 지사셋이라고 해서 스팀으로 찌는 거였어요. 그렇죠. 찌는 거. 네, 그러니까 계란찜이 어떻게 되냐면 계란을 무지막지하게 깹니다. 그리고 그 안에 채 쓴 야채하고 이게 들어가요. 야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계란찜에. 그러면 찌면 이게 곱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부드러운 계란찜이 나와야 되는데 딱 꺼내는 순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돌이 나오는 거 아닌가? 스펀지. 스펀지. 맞아요. 심지어는 그 계란 노른자가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자르면 단면으로. 예, 그만큼 맛이 없는 건데 이런 이야기 말고 우리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맛있는 레시피를 좀 이야기하라니까. 그럼 뽀글이. 뽀글이 그냥 뽀글이? 모 부대에서는 그것도 그 짬밥이 있었죠. 뽀글이물. 어떤 부대에서는 그 정수기 원래는 그 깨끗한 물로 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는 세상에 그 병사들이 그 스팀물로 뽀글이 만들어 먹었대요. 그것도 그 호봉제 적용하고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물은 이병이 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물은 인력. 상병이 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일 깨끗한 물은 병장이었고 맨 마지막에 녹슨 쇠건더기 나오는 물은 제일 힘 많이 쓰는 일병이 먹고 이랬답니다. 네. 하여튼 그 스팀 하는 게 그게 저도 생각이 나긴 나네. 저도 예전에 그 귀찮아서 스팀물 받아가지고 뽀글했던 기억이 있긴 있는데 그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그걸 알고 먹나요? 그냥 먹지. 그렇죠. 사람이 또 배고프면 눈 뒤집혀요. 근데 네. 자꾸 이상하게 정크푸드로만 가. 불량식품 분위기로 만들고 있어, 방송 분위기를. 원래 이게 기억나는 게 거의 그런 거밖에 내가 안 돼. 내가 수습 나선다. 자, 역시 저는 입맛하면 럭셔리한 오피서, 장교 출신이 이야기해야 돼요. 일단은 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건빵. 예. 건빵 아시죠? 건빵. 예, 대표적으로 잘 하시는 건 건빵 튀김은 너무 유명해요. 예. 너무 많이 알려졌죠? 예, 근데, 건프레이크가 일단 있죠. 요즘 신세대는. 그렇죠. 건프레이크 어떤 건 줄 아세요? 예, 우유에다가 그 건빵 부셔갖고서. 그렇죠. 먹는 별사탕하고 녹여가지고 그렇게 네. 먹는 건데, 그게 요즘 신세대 스타일이라면, 네. 이게 그 신형 건빵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형 건빵만의 요리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옛날 밀가루 뭔가요? 건빵. 예, 밀가루 건빵. 응. 일단 첫 번째가, 여러분 오트밀은 잘 아시죠? 알죠? 네. 오트밀. 우리 군대에서 오트밀 즐길 수 있습니다. 건빵으로. 와. 가능해요, 그게? 예. 건트밀. 건트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건빵을 부셔요. 그리고 별사탕도 갈아서 부셔요. 그 다음에 우유에 틀어 붓습니다. 그리고 끓여요. 끓여, 그걸. 그러면, 야 이거는 뭐 미슐랭 가이드 별 5개 붙는다. 건트밀. 건트밀. 드셔는 맞나? 이런 메뉴가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한테 사사를 좀 받아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진짜. 또 하나가 건스테라. 건스테라, 그것도 뭘까요? 이것도 구형 건빵만 가능해요. 요즘 구형 건빵이 조금은 있긴 있던데. 쌀건빵 안 됩니다, 이거. 네, 쌀건빵은 안 되는 게, 이게 밀가루에만 가능한 게 뭐냐면, 이 건스테라가 뭐냐면은요, 그 옛날 건빵은 되게 그 어거지로 건조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면 팽창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 건빵이 우유를 살짝 뿌려놓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엄청나게 커져요. 카스테라가 되는구나, 그게.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생활의 노하우였는데, 저는 군 생활을 최대한, 하여튼 이런 센스 있는 장교들이 있어야 돼, 애들이. 그니까요. 예. 그래서 뭘 했냐면, 이것도 있었어요, 레시피 중에. 뭘 것 같아요? 포도찜 샤베트. 하우투? 그것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햄버거가 나올 때, 우리 생생가득과 함께, 예. 마스터에서 생생가득으로 바뀌었는데, 잼이 항상 나오죠. 예, 그렇죠. 예, 그 이상한 업체에서 만든 군인 뭐제 네, 그렇죠. 예. 거기서 나오는 그거 그냥 먹으면 참 별로 맛이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유에 타요. 타서 끓이면 완전히 이게 일체가 돼요. 딸기 우유 되는 거네. 딸기 우유가 되지. 포도를 넣으면 포도 우유가 되는 거고. 이걸 뜨거우니까 그냥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냉장고에 식힌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딸기 우유 같아요. 차가워. 근데 이거 간혹가다 까먹어 냉장고 오랫동안 놔두잖아요. 어는구나, 그게. 그러면 숟가락으로 뻑뻑뻑 때리면 뽀개져요, 이게. 눈꽃 빙수처럼. 숟가락 퍼먹는 거지. 그러면 이게 딸기 샤베트, 포도 샤베트가 돼요. 그런 레시피도 있었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특수한 지형이 있었잖아요. 군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연어 스테이크 먹어본 적 있어요? 가능합니까, 그게? 이거. 가능해요? 사고 많은 22사단에서는 예. 가능했었어요, 예전에. 이게 가을철이 되면 연어가 돌아와요.
그러면 저희 부대 부근에 그 바다하고 강이 만나는 데가 있었어요. 하구 그렇죠. 그 하구를 가게 되면 이제 거점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가면 이게 연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제 죽은 애들이죠.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불쌍한 척하고 동네 어른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우리를 손으로 불러요. 훈지해 줄게. 그러면 그걸 맡겨요. 그리고 다 될 때쯤 되면 이제 저희는 건빵하고 행정관님의 협조를 얻어서 건빵하고 마스터를 갖다 드리고 그걸 받아오면 행정관님이 갖고 계시다가 우리 진지자금이나 큰 공사하면 그걸 꺼내서 스테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막걸리하고 이렇게. 그런 거. 그거는 진짜 잊을 수 없는 맛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특수한 뭐 부대에 한정된 이야기인데 하여튼 뭐 이런 레시피들이 있죠. 참고로 그 요즘에 군의 공제에는 네. 그러니까 마스타라고 불리던 음료하고 그리고 딸기잼 같은 걸 사업을 매각을 해서 지금 군대에서는 미니메이드가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와, 정말 좋아졌네. 그런 면에서는. 미니메이트 참 좋은 음료인데, 네. 우리 실명을 다 이야기해버렸네. 뭐 하여튼, 군 메뉴가 꼭 예전처럼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게 요즘에는 좀 많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많은 메뉴 개선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병사들 입맛에 맞는 신메뉴들도 많이 나왔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방 섭취 많다고 해서 건강푸드로 간다고 해서 그런 것도 없앤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염분도 줄이고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항상 있어요. 먹이는 걸 그냥 영양소나 먹는 거로만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뭔가를 먹이겠다는 생각은 우리 군에는 아직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데이터 위주로 간다. 물론 이제 징병제 국가고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지만 솔직히 먹는 게 안정적이고 편해야 사람이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엔돌핀이 돈다고 해야 될까요? 맛있게 먹어야죠. 그렇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없어요. 그냥 좋은 재료를 갖고 갔는데도 좋게 안 나오니까. 아웃풋이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병사들이 PX 가서 이상한 거 섞어 먹고 이런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훈련 가서 이상하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좀 이런 이야기하면 저 미친놈 뭐 이렇게 욕할지 모르겠는데 군에 있을 때 제 1년 후배였거든요. 어떤 일이 있으면 얘가 좀 곱게 자랐나 봐요. 어떻게 임관을 했어 장교로. 근데 아시죠? 밥비닐. 전설의 밥비닐. 네, 밥비닐. 이제 그 친구가 냄새나 스멜 이런 거 안 먹는데 와. 저 인간 저거 뭘로 밥 먹나 싶어서 이제 제가 가봤어요. 그게 정말 골 때리는 메뉴가 나와요. 무엇일까요? 달콤한 베지밀 비밥. 세상에. 진짜 베지밀에 반 말아 먹는 건가요? 그 반합에다가 밥을 넣고 밥에다가 베지밀을 넣은 다음에 그걸 퍼먹고 있더라고. 와. 맛없다고. 무슨 맛일까 그게? 보통은 뭐 맛다시 이런 거 생각하셨죠. 근데 예. 걔는 그렇게 먹는데 정말 웃긴 건 그거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저더러 이상한 거 맛 탐닉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에? 아니 난 이걸 딱 보고 오트밀이 생각나는데 딱.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맛없는 이런 걸 자꾸 먹고 밥비닐도 솔직히 웃긴 게 이것도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되는 게요. 뭐 요즘에는 안 그런다 그러는데 간부들 보세요. 간부들 훈련 나갔는데 밥 자기가 안 타가죠. 예. 대체로 타다 주죠. 타다 주고 그 밥비닐 처리도 병사들이 대부분 해요. 그 버리는 것도 귀찮거든요. 귀찮죠. 냄새 나고 그 씻는 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밥비닐을 먹는 건데 간부들 심한 경우에 그 훈련 중에 식판에 밥 먹어요. 이런. 반합 있는데. 응.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젓가락과 숟가락의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포크 숟가락 따위는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훈련병들이 라면도 포크 숟가락으로 먹는 거에 비하면은 참. 그러니까 행정복관이 맨날 하는 게 간부들 젓가락 챙기시 숟가락하고 식판하고 주식 물자로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누구는 밥을 그냥 그렇게 먹나? 그잖아요. 똑같은 군인이잖아. 먹는 거에 차별이 이런 데 있어요. 솔직히 보면. 심지어 지금은 그래도 자대에 따라서는 병사도 젓가락을 쓰게 해주는 자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젓가락 이런 문제, 식판 문제, 그리고 밥 타는 문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뭐 400인가 뭐 그 이야기 했지만은 식문화 자체가 우리는 편한 문화가 절대 아닙니다. 병사들이, 우리 병들이 먹는 게. 그렇죠. 일단 이거 좀 충분히 개선돼야 될 문제인 거고 심지어는 그 지휘관들 중에 너무 까탈스러운 분이 많아요. 그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실례로 어떤 대대장님이 그러셨대요. 훈련 중에 생일이셨나 봐요. 생일이라. 네, 그래서 그 행정복관님이 미역국을 꼭 챙겨드려야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미역국을 끓여드렸는데 아침 상황에 이때 식판을 집어 던져버렸대. 어이구야? 그것도 뭔 상황이네요? 자기는 인스턴트 안 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다시 미역국을
살아있는 미역으로도 제대로 했다. 제대로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이고야. 있고 또 하나는 치사 세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예. 60년대 제품이잖아요, 대부분이. 치사 트레일러. 치사 트레일러 네.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발전기 돌 때 발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픽 가는 수도 있고. 근데 웃긴 건 그나마 발전기도 웃긴 게 일부 못된 지휘관들은 지방에 라디오하고 텔레비전 본다고 발전기 빼다 쓰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예전에. 아하, 어허. 그 밥해야 되는 발전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밥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심지어 그거는 연료를 경유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옛날에 심지어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기름 참기름 빼돌려가지고 대신에 경유로 밥 비빈 사건도 옛날에 80년대에 있었잖아. 아, 90년대 그거 초반까지. 좀 옛날 얘기인 것 네.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지휘관들의 일탈들 밥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런 문화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재작년 정도에 정도부터 그 우리 군이 이제 이동식 취사 차량을 개발이 들어가서 이제는 그게 2016 내지 2017년 정도에 실전 배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고무돼야 될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물론 민수용 차량으로 기반으로 해서 그것도 상당히 좀 톤수가 높은 차량으로 한다고 합니다. 상용적인 물건을 가져가서 좀 좋게 만드는 좋은 케이스네요. 그렇죠. 하여튼 뭐 이런 노력도 이게 참 일어나서 참 좋긴 한데 기본적인 의식 자체가 먹는 걸 그냥 양으로 먹인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같은 이야기 계속 하는 거지만. 그렇죠. 뭐 저기 계속 군대 얘기만 하는데 또 다른 형태의 국방의 의무인 전위경 같은 경우에요. 네. 혹시 생마밥이라는 게 뭔지 짐작이 가세요? 전위경 특유의 메뉴라는데. 생마밥? 먹으면 생마가 되나? 아니, 들어보긴 했는데 그거 대단히 부실한 밥이라는 걸 들었는데. 뭐예요, 생마밥이? 생마밥이 생계란 플러스 마가린 플러스 밥의 약자예요. 예. 생계란 모 경찰서 아침 메뉴마다 이것만 계속 나온대요. 아니 그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저기 윗동네 전투식량이 생각이 나요. 예. 즉석 쌀밥이라고 있는데 아세요? 거의 짐작은 갑니다. 네. 네, 어떤 감사합니다. 수준의 물건인지. 예. 그 밥을 말린 상태에서 거기에 그 액상 간장하고 기름만 부어가지고 비벼 먹는 건데 아 갑자기 왜 그게 생각이 나죠? 그만큼 열악하네요, 전희경도. 하여튼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다시 드리자면은 일단 아까 제가 맛있는 외국의 군대밥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뭐 자위대도 제가 군부대를 가봤지만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골라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물론 그 부식비가 따로 나가지만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조리장이나 이런 사람 민간에서 교육을 받아요. 자위대 간부들 대부분 자위대 치사를 업무하는 그 군인들은. 그리고 일정 이상은 민간인들이 꽉 차 있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보세요. 맛보기 아줌마라고 불리는 조리원 아주머니 한 분 계세요. 민간 조리원이라고 민간 하죠. 조리원. 예. 그건 한 분이고. 맛보기 아줌마군요, 그분이. 그렇죠. 진짜. 예. 또 특정 메뉴나 이런 것도 인기 있는 것들은 또 제대로 못 먹여요. 그렇죠. 양이 많을 때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애들이 회식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먹이는 거에 대한 노력들, 인식이 없어요. 일반인들도 군대 아까 전에 댓글에 군대 먹으러 보내냐 이야기를 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거 해결할 건 3대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식욕이라는 그렇죠. 게 결국은요. 제1의 욕구죠, 거의. 그렇죠. 그게 제대로 돼야 싸우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 싸울 의욕이 있겠느냐. 말씀 들어보니까는 군대에서 다른 분야하고 마찬가지로 먹을 것도 너무 군인들이 꽉 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먹는 것도 좀 많이 민간에 아웃소싱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우리 군이 이거는 또 다른 문제하고 직결돼요. 아까 제가 말한 맛있는 거에 대한 노력이라는 게 뭐에 직결이 되냐면 병력 문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한 5년 뒤쯤이면 엄청난 병력 부족 현황에 부딪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투 부대를 뺄 수는 없어요. 어렵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빼는 데가 어디서 빼겠습니까? 지원부대. 그렇죠. 전투 근무 지원에서 병력을 빼는 겁니다. 제가 이미 근무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죠. 4명에서 1,500명분의 밥을 한다고. 이게 완전 무시무시한 거예요, 솔직하게. 근데 이 전투 근무 지원에서 병력을 줄여요. 그러니 이 애들이 스트레스에 쌓여서 제대로 된 손맛이 나오겠습니까? 손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치사병도 우리가 그냥 막 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에 보면요, 하부조라 그래서 아침에 그 큰 불을 때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토치로 불을 또 데펴내고 이런 것들을 해요. 최소 4시, 5시 막 그럴 때 그렇죠. 엄청나게 그리고 또 부식 일찍 오면 그것도 봐야 되고. 그렇죠. 이 피로가 쌓여 있으니 부식 관리든 뭐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일도 없고 거기다 간부들 보세요. 식판 던져놓고 가버리잖아. 그렇죠. 그죠. 그것도 닦아야 돼. 에휴. 그러니까 이런 특수보직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치, 인원을 좀 더 증편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나 꼭 이런 데 보면 자랑질 하려고 기사 올라오잖아요. 뭐 식품 테스트 했다, 뭐 네. 1등 했다 이런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정규적인 교육을 내보내세요, 애들을. 실제 병영엔 적용도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왜 병행생활 우리 개선 이야기하고도 이게 또 연결되는데 병행생활 개선에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지금은 뭐 병행생활 뭐 위원회가 해산이 됐지만은 뭐가 있냐면 이게 나왔습니다. 바둑 취미 활동을 강화시키자. 바둑을 뜨게 하자. 독서를 하게 하자.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군피아들 그렇죠. 바둑의 폐모하고 연결되어 있는 군피아들이 들어와서 바둑알 제공하겠다. 우리 거 써라. 뭐 이거부터 해서 도서책 증권, 그 책 하면 전부 다 검열딱지 겁나게 붙일 건데 심지어는 그렇겠죠.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 테이프에도 나는 보안필 붙였는데 그런 잡지들 들어와서 돈 나가는데 그 돈 예산에 매덕이면 그 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이야 저는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엉뚱한 데 예산 쓰지 마시고 우리 병사들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좀 더 맛있게 그래서 병행의 스트레스를 좀 날릴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게 그 조리 인력들도 보면은 좀 비전문적인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그리고 근데 보면은 그 실제로 종합군요. 교육 이수하고서 가는 인원들 같은 경우는 간부식당으로 많이 가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호텔 조리 경력이 있으면 장군 조리병으로 거의 보낸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동훈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뭐 길게 안 갈게요. 한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지난 6개월 동안 먹은 음식의 집합체입니다. 네. 네. 우리 병사들한테 좀 맛있는 것 좀 많이 먹여주세요. 그래야 힘내서 군생활 팍팍 잘하죠. 예. 네, 하여튼 뭐 저희들 이야기 종합해 보면 결국은 우리 군의 사기 양양을 한다는 차원에서 엉뚱한 부분의 예산이나 이런 게 쓰지 말고 좀 더 맛있는 식단을 그렇죠. 이미 이제 질적인 부분은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군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저희 오늘 요번 주제 방송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가 뭐 이 많은 애청자분들의 덕분에 예, 지금 10회까지 이제 다음 주면은 10회가 이제 맞이하게 되네요. 그죠? 와. 뭐 아직까지는 섣부르긴 한데 저희 이제 구독자도 뭐 처음에 100명도 채 안 되기 시작했다가 이제 700명이 넘었습니다. 저번 방송 이후로. 뭐 아직까지 순위가 조금 위태롭긴 하지만은 뭐 순위를 떠나서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답한다는 뜻으로 다음 10회는 좀 특별한 방송으로 이끌까 해요. 예. 이동훈 씨 그 모실 분 간단하게 소개를 짧게. 예, 도시 생존 전문가 우승엽 씨를 모시겠습니다. 예, 도시 생존이라 상당히 좀 의아해 하시겠는데 여러분들 그 군에서 생존이라는 이런 그 교육을 받으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군에서 받은 그 교육받은 생존 기술을 어떻게 우리 생활에 실생활에 적합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다음 주 주제는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라는 주제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생존 기술 전문가를 모셔서 그 방법들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의 생존 기술 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음 주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게시판이나 그 댓글란에서 많이 주시면은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방송 끝내고 자,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랑노베 화이팅!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